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경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진짜 온전한 물건을 꿀꺽 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 절차를 잘 알고 그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꿀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세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어느 정도 활용성 있는 물건을 얻었냐, 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런 물건에 있어서 거의 뭐 교과서적이야.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대로만 따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절차는 알아둬야 특수물건을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 7327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대지이고요.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경매 구분을 보니까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소유자는 2명 이상이 될 것이고 채권자 황땡땡 씨도 이 소유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정가가 1억 3,600인데 한번 유찰돼서 9,500으로 진행을 했는데 낙찰자가 나왔네요. 단독으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 채권자 황땡땡 씨와 낙찰자 황땡땡 씨가 같은 사람이야. 여기 채권자 황땡땡 씨, 낙찰자 황땡땡 씨. 그러면 이 채권자 황땡땡 씨가 공유자로서 형식적 경매를 했고 전체 지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전체의 지분을 이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서 그럼 이 땅 전체가 이 황땡땡 씨 소유로 된 거죠. 이 경매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공유자가 낙찰받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런데 형식적 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더 싸게 낙찰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저기 채권자 황땡땡 씨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렸다고 봐.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대지이고 지금 건물이 위에 있어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이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상태죠. 자, 그리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도 지금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건물이 있고 뒤쪽에도 약간 정원처럼 쓸 수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건물도 뭐 아직은 쓸만한 것 같네요. 아직은 쓸만한 정도가 아니지.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죠? 그리고 대지만 경매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존 공유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존 공유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지만 경매로 내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만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주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 사용자가 토지를 매입하면 말 그대로 그냥 온전한 건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상태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또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던 채권자가 공매로 대지 지분 절반을 이미 전에 취득했었어. 취득을 하고 다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대지를 딱 내보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돈을 안 들였음에도 나중에는 온전한 물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자, 경매 현황을 보니까 여기 도평리 116에 1 되어 있고요. 벽절조로 되어 있고 이 74평 되는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을 보니까 황땡땡 씨가 지분으로 2022년 8월에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낙찰을 받고 공유자하고 뭐 협상을 했겠죠. 했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형식적 경매를 치고 이 전체 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의 정석처럼 보여지는 거야. 이 지분 경매에서 만약에 절반을 분할해달라. 어느 쪽을 분할해 줄 것 같아? 분할이 안 되죠. 특히 대지 같은 경우는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분할해라 라고 판결이 나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쪽에 있어서 불합리한 쪽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까지 계획을 하고 가게 되면 채권자가 낙찰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그러면 이 낙찰자는 이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 다음도 있겠네요, 보니까. 아, 당연히 있지. 저 건물에 누가 살 것 같아? 채권자가 나는 산다라고 거의 100% 확신해. 아, 지금 낙찰자가 산다? 왜 그러냐면 낙찰자가 이미 절반을 취득했을 때 저 건물을 거의 먹어 삼켰어. 그러니까 건물을 빼고 대지만 하다 보니까 이번 낙찰로 인해서 이 단독주택은 완전한 물건이 돼버린 거야. 이미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지의 나머지 공유 지분까지 자기가 싹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오롯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 물건을 우리 올패스의 추천 물건으로 넣어놨었는데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저 낙찰자가 낙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 낙찰자가 낙찰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큰 그림이 다 무너져. 큰 그림이 다 무너지고 낙찰자는 어떻게든 이 절반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용기 있는 분들이 안 나타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 낙찰가율이 70%라는 거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 건물 주인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낙찰자가 70%로 낙찰받기엔 저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낙찰가율이거든요. 그렇지. 조금 더 떨어진 후에 낙찰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치우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본인이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낙찰을 받았구나. 그러면 저 건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야.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75%나 78% 정도로 가로챘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저 채권자라고 하면 나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전해주고서라도 온전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봐. 그래서 이 물건을 추천을 했는데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지분 경매의 정석이야. 딱 이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적인 여력이 얼마나 걸린 것 같아? 한 2년 정도? 딱 그 정도야. 그래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지분 물건도 거의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분뿐만 아니라 이 법정지상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 건물에 관한 문제 같은 것도 한 번 더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절차를 이해하고 그 절차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절차를 이해했으면 그 절차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뽑을 수 있는가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절차를 지켜서는 나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 그리고 주변 상황들도 잘 추리를 해보고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물건에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 물건 바로 앞에가 지목이 묘지야.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묘로 되어 있네요. 지목이 묘지인데 묘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대지와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없다 가늠자 역할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채권자가 그냥 낙찰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물건인데 조금 속을 냉정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굉장히 큰 이익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